BC 8937년은 지금으로부터 이게 2015년 기준입니다. 10,95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부터 10,954년 전입니다. BC 8937년에 상달은 왜 상달이냐면 옛날에는 숫자 1, 2, 3, 4가 일제시대부터 쓰였다고 그랬습니다. 숫자를 안 쓰고 갑을병정 내지는 자축인묘라고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 상호는 해,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거 있죠? 그 순서가 자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해로부터 시작합니다. 해, 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해갖고 4개씩 끊어가지고 해, 자축을 겨울이라 그랬고 인묘진 거기를 봄이라 그랬고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을 지금 해월이 되는 거예요. 네. 10월이 해월이고 그것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상달이라 그러고 초승달이 나타나는 시간이 초사흘이에요. 그죠? 그것은 천지인사상 거기서 나오는 초사흘. 그래서 BC 8937년 상달 10월 초사흘이 개천절의 온조입니다. 그러면 음력도 양력도 아닌 복원된 절기력의 10월 3일을 찾아야 우리 민족의 개천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황해 서해 태평원 지대에서 시작돼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동해 가요. 이동해 가다가 지구가 쪼개져 버려요. 쪼개지면서 4대 강유역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바닷가에 있으면 또 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산을 기준으로 해서 천산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천산에 이르기 전에 처음 나왔던 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디가 있냐? 천산 유럽 쪽으로 조금 가까운 쪽에 이덴원이라고 있어요. 이덴원. 거기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기온강, 비송강 성경에 나오는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나라 이쪽에서 에덴 동산 찾으시지 마시고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고 거기서 천산으로 이동합니다. 천산에서 다시 곤륜산으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네? 곤륜산을 거기 서안 그쪽으로 문화가 형성돼요. 환국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쪼개지기 전에 나라는 환국이 아니라 구이였습니다. 구이. 우리나라 코리아의 원 발음이 코리아가 끝에 있는 A가 네이션이라 그랬죠. A를 빼면 구이가 됩니다. 구이. 코리가 구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나라 이름이 우리나라 태초의 나라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쪼개지고 다시 시작된다고 해서 BC 8937년 10월 상달 초사흘날 하늘에 선포를 해요. 먼지가 황사가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개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열어졌다. 그래서 개천입니다. 개국이 아니라. 하늘이 1300년 동안 계속 추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구름이 거쳐가지고 햇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천문으로 보고 10월 3일을 개천절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게 개천절 유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안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까 이 서양에는 얼음지대에 있다고 그랬죠. 동양문화권이 형성되고 이 우리나라가 인류 시온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는 청나라 때까지도 봉금지대라고 해가지고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황제들이나 황제 가족들,
내지 화랑들이 여기서 수련을 했어요. 불교의 도를 닦다가 여기 한 명을 선출해가지고 서안에 가서 정치를 하게끔 한 겁니다. 옛날에 황제가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천문을 연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천문의 나라입니다. 동방예의주기라 했고, 아까 동이라는 것은 동쪽이라는 것보다는 태양을 상징한다 그랬죠. 네. 그것이 대륙에 가고 용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가지고 황제 역할을 했다 그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있었냐? 일제시대까지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시작되기 전까지도. 프린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핵에서 소년을 쓴 사람 아시죠? 최초의 신채시 최남선, 그분 아버지가 최헌규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간상감에서 근무했다 그랬습니다. 간상감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황제로부터 달력을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황제한테 받은 달력을 갖다가 농력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인쇄해갖고 팔았습니다. 그래갖고 최헌규가 당시 이제 최헌규 집안 자손들이 지금 잡지에다 써놓은 글을 저는 그걸 근본으로 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의 사대문 안에 가옥이 2000채 가량 있었는데 그 중에 80채가 자기 집 소유였답니다. 그 정도 부자였답니다. 그것을 농력을 인쇄하고 팔았는데 농력이 우리 역사에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럼 농력이 지금 중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 최헌규가 한반도에서 달력을 팔았을까요? 대륙에서 팔았을까요? 그 당시에 무역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최헌규는 대륙에서 한반도 황제가 내려준 달력을 받아가지고 대륙에서 팔아서 그 부자가 됐고, 그 부자 된 돈을 한반도 와가지고 최남선이를 보내면서 그 집을 산 겁니다. 그걸 일제놈들이 다 하게끔 했겠죠. 네. 그래서 570만일 때 1431만이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게 근거를 갖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붙이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땅은 원래 우리나라 땅이고요. 간도, 연해주, 만주, 산동반도, 대만, 일본 열도 다 고려 제국이었고, 지금 북미 아메리카 대륙에 쿠바, 거기에 재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재팬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을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그 죗값으로 해가지고 너 한반도 사람들 못 일어나게 저기가 지키고 있으라 해서 열도에 와가지고 황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 공격하고 패배해갖고 보상금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예. 왜 지불 안 했을까요? 왜 미국 요구 안 했을까요? 그런 금방 내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도 지금 캘리포니아 있는데 거기가 있었고, 일본도 쿠바 있는 데 있었고, 러시아도 거기가 있었고, 유럽 각 나라들도 거의 대부분 거기 있었고, 그것을 마지막에 미국이 차지하면서 다 쫓아내 보냈습니다. 다시 대륙으로. 그래갖고 여기가 황제국의 나라였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민화를 시켜가지고 바이블 고유명사를 번역하면 안 되는 고유명사를 바이블을 성경이라고 해놓고, 지금 우리나라 나라 이름도 번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 불러야 되고 미국 놈도 대한민국이라 불러야지 무슨 코리아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코리아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죠. 코리아가 맞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쉬운 국가 나라 이름이었고, 그 나라 이름이
일제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쓰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아까 말했던 황제의 달력, 황력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일제시대 때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간다고 그러면서 C코리아를 K코리아로 바꿔버리면서 역사를 다 묻어버려요. 그래갖고 앞전에 정권 건국절이라 하려고 그랬죠. 건국절은 뭡니까? 나라를 처음 세운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없습니까? K코리아는 건국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코리아는 지금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아직 광복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광복을 못하고 이 C코리아를 찾아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모든 역사가 다 밝혀집니다. 개천절 앞으로는 민족 제야사학자들 음력인지 양력인지 따지지 마십시오. 음력도 양력도 개천절 아닙니다. 고유 달력 복원해야 되는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10월 3일은 그러면 음력도 양력도 아니고 네. 황력? 예. 황력이라고? 예. 황력의 10월 3일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달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양력인데요. 예? 이게 양력인데 입춘을 들입자를 쓰는 게 아니고 설입자를 쓰죠. 설입자에 본춘자를 씁니다. 설입자를 이두식으로 읽게 되면 설이 됩니다. 맞죠? 여기다 날일자를 붙이면 날일자를 이두식으로 읽게 되면 날이 되죠. 그래서 입춘이 설날이 됩니다. 이 날이 우리나라 시온의 날이었고 이걸 계절력, 절기력 해가지고 개자를 써서 이 날이 1월 1일입니다. 근데 요것은 양력의 1월달은 한자로 인월이라 그래요. 2월을 묘월이라 그러고 인묘진 사오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해자축하는 해월이 상달이 됩니다. 그 상달이 10월이고 상달에 초승달이 처음 뜨는 세 번째 날 초사흘날을 개천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개천절 역사 바로 아셨죠?